보고 계십니다. 이제 종목 간 토너먼트 대결 함께 할게요. MBN골드 김동우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우입니다. 네. 먼저 8강전 대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영우님의 추천주는요, 바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4분기부터 수주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고 또 내년에는 완제기 수출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살짝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는 것도 방법일지 궁금해집니다. 현재장 1% 가까운 낙폭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김종근님은 제로투세븐, 어제 우리가 중국 소비주, 소비와 관련된 그런 계절적인 성수기를 누릴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이야기하면서 제로투세븐도 나왔었는데 유아용품 제조 기업이죠. 지금 제로투세븐의 실적이 어떤지도 궁금해요. 한국항공우주와 제로투세븐 좀 진단해 주시죠. 네, 이 두 종목은, 제로세븐은 제가 12시 프로그램을 통해서, 움직이기 전에 이렇게 소개를 드렸었죠. 여기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10,000원, 요 정도 자리인데, 10,000원 살짝 넘긴 수준인데 벌써 20%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사실상 제가 요즘에 혁신가치주에 투자하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기술주에 이제 혁신가치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이 내수주라든지, 또는 기타 수출주 중에서도 혁신적인 그런 성과를 내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투세븐도 이 화장품 쪽에 좀 진출을 하고 이러면서 실적이 많이 좋아져서 한골 탈퇴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종목은 화장품주다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 화장품주에서 탑픽이 아마 이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크게 얻어맞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실적이 좋아도 소위 우리나라 요즘에 이제 분위기가 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실적이 양호하거나 전년 대비해서 좋다 이렇게 되면은 좀 잘 가야 되는데, 시장에 자금이 이상한 데로 쏠리다 보니까 제로세븐도 오늘 지금 어제까지 이틀 정도 상승을 좀 했지만 오늘 못 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종목은 캔들 차트를 한번 보면은 제가 이 클래시스라는 종목을 지난번에 살짝 네네. 말씀드린 적 있죠. 네, 맞아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10년 동안 이 산업구조종에 들어갑니다. 그 분야는 전 분야를 망라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동차든 철강이든 IT 역시도 구조종이 있고요. 그런 그 과정 속에서도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제품 또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장에 대한 어떤 혁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기업을 결국 가장 좋은 종목으로 증시는 축혀 세울 것이고, 그게 주가 상승으로 나타날 것인데, 오늘 클래시스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또 항상 제가 이렇게 멘트를 드리면서 조심스러운 것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서 또 들이대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고점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왜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조심해야 되냐면, 이 기관들이 이런 종목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관들은 올라가서 이렇게 슈팅이 나오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냥 패버립니다. 패면 못 갑니다. 이렇게. 여기처럼 못 가고, 여기처럼 못 가고, 이러면 못 가고 한참 잊혀지는 동안에 이런 종목을 사야 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신고가 같은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요. 이 종목도 네. 지금 신고가 가 있는 그런 네. 상태. 없는 1인 미디어 시장을 개척을 해서 혁신적인 성과를 내고, 똑같죠, 차트가. 근데 이게 이런 자리에서 잘못 들어가서 사면 급락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이 지금 아마 분할 매도하고 있을 거고요. 우리 기관들도 과거처럼 좋은 종목이 있으면 줄창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과열권에, 단기 과열권에 들어가면 안 사고는 자꾸 패다가 콱 밀리면 여기서 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우량주, 좋은 종목, 혁신 주도주들도 그런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지금 보고 계신 제로투세븐도 비슷한 흐름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이제 여기 올라간 다음에 좀 쉬긴 하겠지만 결국은 여기를 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기 바라고, 여기 넘어간다면 어떤 모습이 우려되냐면 바로 NHN 사이버 결제처럼 오늘 어제 신고가 내고 오늘 급락 나옵니다. 이게 기관 투자가들이 많은 포지션을 갖고 있는 종목들 전형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차트가 좋아 보일 때 회사가 좋고, 우량주일수록 차트가 좋아 보일 때는 잠시 쉬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꾸로 생각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관 투자들 예전처럼 그렇게 순하게 안 합니다. 그냥 과열되면 그냥 다 매도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또 크게 조정이 들어왔을 때는 사는 그런 전략이다. 이런 기관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뚝심 있고 중기 투자하고 자신 있게 일관성 있게 갈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에 적응하자면 매수 타이밍도 잘 봐야 돼요. 이거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종목 승자는 제로투세븐의 한국화공우주는 지금 뭐 사실 시장의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냥 무거운 종목이고 턴어라운드는 했지만 이게 곰돌이처럼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천천히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제로투세븐이 추가적으로 좀 돌파할 자리가 남아 있는 거죠. 네. 두 종목의 승자 제로투세븐으로 정해주셨습니다. 다음 대결입니다. 오하임님이 오늘 아모레퍼시픽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뭐 어제 이어서 오늘도 다음 주 월요일에 있는 관군제 특수를 노릴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미중무역 관세가 일부 해제된다라고 하면은 아모레퍼시픽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기영님은 OCI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지금 바닥을 좀 다지고 통과하면서 내년에 실적 개선이 유효하다라고 분석을 주셨어요. 아모레퍼시픽과 OCI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아모레퍼시픽의 경우는 이제 오늘 뭐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실적이 좋다라는 걸로 올라오다가 이렇게 얻어맞았는데요. 여기는 이제 남극의 이 한국으로 오는 배를 타는 항구 정도 됩니다. 남극의 주민이었다가 다시 이제 항구로 와서 배를 기다리는 배가 안 오고 있죠. 왜 배가 와야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올 텐데 그냥 남극 주민이기 때문에 한 번 주민이 되면 웬만하면 잘 안 태워서 한국으로 안 오고 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구에서 기다리다가 배가 와야 되는데, 즉 수급이 들어오면서 가야 되는데 안 갑니다. 배가 안 오면 결국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항구에서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자기 집 있는 데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오늘 중국 관련해서 미중 무역 휴전에 관련된 저희 휴전협정 내지는 정전협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아침에 장초반에 올랐습니다만은 시장은 별거 없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중 무역 전쟁이 휴전에 갈 것이다라는 건 2달 전에 이미 다 예측이 됐고, 그것이 반영돼서 올라온 것이 최근 지난주 저점 고점짜리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155포인트 이 정도 가면은 대부분 이제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돼서, 중국 관련주들이 소비재주들이 순환하면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꼭 머릿속에 두어야 되는, 이렇게 소위 남극 주민이 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 업황이 나빴다가 회복되는 듯한 것은 이 중국 뉴스로 오를 때 매도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얻어맞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외에도 제이준 코스메틱이라든지 이런 종목이 순간 반등을 하지만 다음 주면 실적 발표들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최근 들어서 우리 증시가 이상하죠. 왜냐하면 실적이 잘 발표 나온 종목 오르게 빠져버리고요.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한다라는 것은, 다음 주 15일 날 밀려서 발표한다는 것은 이제 마치 우리 방학 숙제 하잖아요. 방학 숙제 하기 전에 성실한 친구는 미리 하지만, 이제 개학 며칠 남겨놓고 밤새면서 하는 그런 친구들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그만큼 실적이 자신 없는 회사들이 이제 15일 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미리 발표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건데, 이런 종목은 오히려 빠지고요. 실적 발표도 안 하고 별 내용도 없고 종목에 대한 어떤 가치나 밸류, 미래 비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한 종목들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최근 계속 보이고 있는데, 잘 안 통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주시장이 그러니까 뭔가 로직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국은 신고가를 갔는데 왜 한국은 안 갈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국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못 가게 되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종목에 가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 좋게 발표된 아모레퍼시픽은 급락 나오고요. 오늘 상한가나 한 15%, 20% 오른 종목의 면면을 보면 적자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적자 종목도 대충 적자가 아니라 5년 연속 적자, 이런 종목들이 대거 포함이 됐다는 것, 시장에 뭔가 이 시장을 움직이는 시스템이나 주도 세력들의 논리적인 기조 자체가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상할 때는 그냥 이상하려니 하면 되고요. 거기 적응해서 수익 극대화하시거나 리스크를 잘 관리하시면 되는, 그런 면에서 제가 제로투세븐이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클래시스가 신고 가도 그 자리 언저리에 또 쫓아가면요, 탁 물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OCI는 진짜로 해당 사항이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하고 아모레퍼시픽은 이게 실적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종목은 거기에다가 실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또 소위 OCI가 태양광인데
요즘 트렌드를 보면 한국에서 소위 이 종목으로 좀 행세를 하려면 약 좀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게 OCI가 나중에 혹시 뭐 태양광에 또 강한 뭐 이런 약을 개발한다면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바이오 기업이요? 네, 이 종목이 지금은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무런 모멘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두 종목의 승자는 네. 아모레퍼시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아모레퍼시픽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대결 갈게요. 오늘 윤여민 팀장이 GNC 에너지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하반기에 실적이 계속해서 좀 성장하고 있고 또 자회사가 스펙 상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장 얘기가 또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곽영훈 부장은 휠라코리아, 계절적인 성수기 당연히 의류주한테 해당이 되고 있고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GNC 에너지와 휠라코리아 한번 대결해 볼게요. 네, 이 두 종목은 모두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 하지만 제 GNC 에너지는 이게 지금 이 종목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소외주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래된 종목이고요. 뭐 혹시라도 이제 자회사가 혹시 바이오 기업이라면 갈 수도 있을 겁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이 종목 계속해서 조정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추세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죠. 이 검은선 하단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 때문에 이 종목은 소외가 될 가능성이 계속 높고요. 휠라는 그나마 이제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뭐 기본은 좀 할 것이다 이런 정도인데 많이 간다는 뜻은 아니고 사실은 여기가 대상투입니다. 그래서 대상투 친 종목이 이렇게 멀티 고점을 치고 내려오면은 여기서 이게 사실 땡겨놓고 계속 팔 거예요. 파는 모습이면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실적 시즌이고 하니까 뭐 실적 나쁜 종목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다 이렇게 생각해서 두 종목의 승자는 휠라코리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휠라코리아로 정해주셨네요. 다음 대결입니다. 정원정 과장 오늘 LP 시스템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OLED 관련주죠. 대규모 투자 수혜를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고 분석해 주셨고 염승환 차장은 바텍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역시나 3분기 실적도 최대 실적 나왔고 해외에서도 매출이 호조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어요. AP 시스템과 바텍, OLED가 더 강할까요? 네, 일단 지금 그 기술주 중에서 그나마 지금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이 AP 시스템 정도입니다. 이게 이 이유는 역시 앞으로도 이제 OLED나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요.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싶고요. 바텍은 아무래도 이제 의료 정밀 업종에 속해 있는데 여러분들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시장에서 지금 행세를 하려면 특히 신약이나 뭔가 그 약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종목도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헬스케어 쪽에 일을 하기 때문에 헬스케어라는 게 제약하고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헬스케어를 이제 한다라는 것은 이제 뭐 약물이나 이런 부분들도 뭐 일부 있을 수 있지만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헬스케어를 한다면 레이 같은 엑스레이나 뭐 이런 그 관련한 그런 종목들이라든지 데이터, 소위 의료 관련 데이터나 뭐 이런 걸 활용해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회사들인데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 그래서 아까 클래시스 같은 종목이 이제 헬스케어 쪽에 속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 바텍은 좀 오래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쪽 섹터에 그래도 그나마 제일 좋아 보이는 종목은 50일 신고가를 기록하는 레이입니다. 보시면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죠. 네. 이런 종목은 뭐 나름대로 이게 이쪽에 주도주 형성이 됐다면 바텍 나쁘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이게 섹터가 하나 가면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혁신적인 종목만 가니까 혁신적인 성과를 내거나 혁신적인 그 모습 때문에 시장이 화두가 되고 신시장을 개척하거나 새로운 아이템으로 이런 그 확실한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종목만이 가기 때문에 바텍은 오늘 그쪽 섹터에 뭐 1등은 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최근 들어 기술주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모양을 잘 만들고 있는 이 AP 시스템은 차기 기술주에 아마 좀 기대주가 아니냐 싶어서 두 종목 승자는 AP 시스템으로 AP 하겠습니다. 시스템. 이들 해당 종목의 얘기는 아니지만 말씀하시는 중에 이게 반어적인 표현인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 약을 개발을 해야지 좀 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제약바이오 기업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펀더멘탈이나 실현 가능성이 작은 거에 지나치게 많은 투자가 가는 것은 자원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인터넷주들을 그렇게 해서 많이 키웠었는데 한 100종목 키웠는데 지금 살아남은 회사가 한 10종목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 가능성이 있는 쪽에 소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주 정상적이고 상시적인 그런 산업 전략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앞으로도 한 2년 정도는 계속 이런 흐름들이 과거 2년처럼 나타나면서 신약을 개발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계속 주어질 거다라고 증시에서는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세상은 그래도 세상입니다. 지구는 돌아가고 사람은 땅을 딛고 서야만 하는 것이죠. 우주를 꿈꾼다고 하더라도 날개가 없는 사람이 우주로 날아갈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이제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혁신적인 기업들은 당연히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서 이 비슷한 형태 과거 제가 인터넷 기업 시절에 2000년대 IT 버블이 벌어졌을 때 그야말로 뭐 어떤 그 성과도 내지 못하고 제가 직접 회사를 찾아가 보기도 했는데 당신 여기 있지 않았었습니다만 당시 아주 유명한 인터넷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증시에서만 유명하죠. 실제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5년 전속 적자를 내다가 결국 제 기억에 2005년인가 언제 상장 폐지가 돼서 없어졌는데 바로 그 회사에 갔더니 직원들 한 10명이 있고요. 그리고 뭐 하나 그랬더니 뭐 일부 자고 있는 직원도 있어서 물어봤더니 검색하느라고 밤샜기 때문에 그러고 있다고. 그래서 그 회사가 시가총액이 거의 제 기억에 5천억, 당시 5천억 굉장히 큰 돈인데요. 지금의 한 2조 정도 될까요? 네, 5천억 정도까지 네. 간 적도 있고, 뭐 그야말로 한 50배, 80배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또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면서 어쨌든 뭐 정책적인 거야 뭐 차선으로 하더라도 종목 선택을 할 때는 항상 내가 여기에 대한 어떤 이 회사의 어떤 성공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를 꼭 가시고 네. 주변에 들리는 얘기나 또 이슈가 되는 부분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냉정한 시선으로 기업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판단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무튼 어쨌든 그런 점에서 바이오를 전체적으로 다 좋게 본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혁신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 거기에 여러분들 집중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히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8강전을 치러봤는데요. 네 종목이 4강으로 올라갔죠. 제로투세븐, 아모레퍼시픽, 휠라코리아, AP시스템 네 종목입니다. 먼저 제로투세븐과 아모레퍼시픽부터 한번 대결해 볼까요? 네, 이 종목은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좀 오래된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제로투세븐은 조금 작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하나의 기조 자체는 큰 종목보다는 작은 종목이 호재가 나왔을 때 움직이는 게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두 종목의 승자는 뭐 당연히 제로투세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로투세븐을 두 종목 승자로 정해드립니다. 네, 제로투세븐이 승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대결은 휠라코리아와 AP시스템인데요. 의류주와 OLED입니다. 어떤 게 더 강할까요? 네, 이 의류주를 뭐 제가 나쁘게 보는 것은 아니고 이 휠라코리아 같은 종목도 이 종목도 혁신적인 그런 이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의류 브랜드 비즈니스를 하려면 참 어려운데 또 이 종목이 과거에 휠라라고 하는 해외 브랜드를 들여와서 이 해외 브랜드가 잘 나갈 때도 있었지만 어려운 적도 많거든요. 근데 이 브랜드 자체는 해외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끌고 가는 모델링은 한국식인 거예요. 그래서 본사를 이제 살 정도로 이렇게 대단한 성과를 낸 종목, 이 혁신적인 기업의 전형적인 모습. 물론 무려 이제 10,000원에서 있던 종목이 지금 여기까지 8만 원까지 한 5배 정도 올랐는데 박수를 보내고요. 이렇게 구조조정 기간이 진행되고 앞으로 10년간의 이런 어려운 현상들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성과를 내고 혁신적인 기업이 되면서 실적도 많이 내고 또 세금도 많이 내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네. 뭐 실적에는 수익이 나야 세금을 내죠. 세금도 안 내는 기업을 우리가 칭찬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회사가 성장을 하니까 고용을 많이 늘리는 이런 회사들이 시장에서 이게 정상적인 흐름인데 지금 이제 여기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좀 쉬어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 종목과 경쟁을 하게 되는 종목이 시스템. 바로 또 AP 시스템인데요. 이 AP 시스템은 지금 이제 기술주들이 삼성전자 조금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쫓아가면서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장에는 이제 기조 자체가 방어주나 소비재주 쪽에 이제 와 있기 때문에 사실 미세합니다. 이 종목은 바닥에 사는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흥화 사회를 좋아하시는 이 종목 나쁘지 않은데요. 앞으로 다음 주에 또 그 실적 발표가 있고 이래서 그런 요소도 좀 해서 방어적인 이슈도 좀 생각을 해서 종목의 승자는 필라코리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라코리아로 정해주셨네요. AP 시스템으로서는 좀 아깝게 됐죠. 기술주들을 지금 지난번에 가면서 세경하이테크나 뭐 KC바텍이나 이런 종목 못 사셨던 분들은 사실은 이 AP 시스템 지금부터 눈여겨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깝게 탈락했습니다. AP 시스템. 두 종목의 승자는 필라코리아고요. 자, 결승에 진출하는 두 종목입니다. 오늘 제로투세븐과 필라코리아인데 소비주의 대결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제로세븐과 필라코리아인데 뭐 어쨌든 그 기대 수익이 중요한데요. 일단 우선 필라코리아의 목표 수익을 잠깐 보면은 이게 많이 못 가요. 이렇게 대상투가 나온 종목은요. 지금 여기 6개월 조정인데요. 6개월 조정 갖고 안 돼요. 추가 조정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회사가 좋기 때문에 조정이 급락 조정으로 가지 않고 이제 기간 조정 형태를 계속 이어갈 거든요. 이상하게 안 가는 모습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대 수익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사봐야 5% 먹기도 빠듯한 그런 종목이 될 거고, 제로는 보시다시피 조금 위가 열려 있습니다. 최소 이제 직전 고점 언저리 지난 14,000 보이기 때문에 두 종목의 승자는 그래서 우리 오늘의 우승 종목은 제로투세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 수익 측면에서 더 유리하죠. 제로투세븐이 오늘의 우승 종목이 되었습니다. 가격 전략 세워볼까요? 네, 이 제로투세븐은 뭐 지금 현재 이제 가격을 보시면은 비슷하죠. 어째서 많이 본 종목입니다, 그죠? 네, 이 밑에 있는 종목들은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에 무료 방송 오시면 되고요. 멋지죠? 네, 이 제로세븐도 실적이 지금 잘 나와서 가고 있는데 이 종목 매수 단가를 12,000원 드리고요. 목표치는 좀 많이 드리고 싶지만 여기 13,000원의 까만 선 있습니다. 제가 이 선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 시청자님들도 이제 열성 팬들이 많으셔가지고 가끔 제가 무료 방송을 하면 이걸 보고 사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방에서는 또 많은 목표치나 이런 부분을 알려드릴 수 있고 디테일한 소위 그 리딩은 무료 방송이나 방송을 통해서 진행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미리 이제 이런 부분을 짧게 여러분들이 올라갔다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 13,000원 드리고요. 손절가는 11,000원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로투세븐 매수가 12,000원,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11,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짧은 매매 전략입니다. 무료 방송에서 그럼 오늘 어떤 말씀하시는데요? 네, 일단 뭐 지수는 대략 연말까지 잘 안 간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지수가 안 가면 개별 종목장이 되는데 이 개별 종목장에서 종목별 그 투자 전략은 섹터별 전략뿐만 아니라 지금 과거에는 섹터가 통째로 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앞으로 섹터 통째로 가는 게 아니라 섹터 내에서 1등주와 꼴등주의 차별화가 극심하게 지금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섹터에 차별화된 차별화 장세 투자 전략, 최적 투자 전략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보니까 뭐 바이오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는 IT도 비중이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상하게 요즘에 잘 IT도 안 가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이 궁금해들 하시는데 관련된 투자 전략 오시면 제가 뭐 전략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주 시세를 잘 내는 종목 많이 나는 그런 그 장인데 종목이 중요한 장세가 되었는데 거기에 최적 여러분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1시 10분 이 카카오 TV로 진행되는 공개 방송 많이 들어오시고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오후 4시 온라인 무료 방송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